처음에는 뚜각뚜각 소리만 나다가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리를 들어 올린다든지 뭔가 굽히는 자세에서 통증을 느끼고요. 고관절의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허리나 무릎뿐만이 아니고 목까지도 사실은 연관이 가거든요. 70대 할머니 분이 계셨는데 고관절의 불편함을 느끼셔서 운동으로 관리를 해드렸습니다. 고객님이 가장 효과를 봤던 운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대로 누우셔서요. 안녕하세요. 통증요정 김학조입니다. 오늘 아침에 첫 환자분이 고관절이 아파서 오신 환자분이었어요. 처음에는 뚜각뚜각 소리만 나다가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리를 들어 올린다든지 뭔가 굽히는 자세에서 통증을 느끼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양반다리 안 되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허리까지 아프셨던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관절이나 사타구니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맨 처음에 시작될 때는요, 그냥 따각따각 소리 정도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셨던 환자분처럼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일은 대부분 드물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양반다리가 안 된다든지, 그리고 양반다리가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허리 혹은 무릎까지 통증이 번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치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치료를 당연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치료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운동입니다. 실제로 저는 한의사이기도 하지만 건강기능 전문가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운동들을 환자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가르쳐 드리는 운동 말고요, 진짜 전문가, 바로 운동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신 분은요, 대한건강운동전문가 협회 협회장님이시고요, 팀스마트라고 하는 체형교정과 건강운동센터 프랜차이즈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년 동안 체형교정 운동만 연구하고 있는 체형교정에 미친 남자 조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고관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 센터에도 사실 고관절이 아프거나 사타구니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기도 한데요. 엄청 많이 오죠. 네. 고관절에 소리 난다, 걸을 때마다 아프다, 옆으로 눕기에 힘들다, 그런 분들, 그리고 운동센터다 보니까 스쿼트 하는데 고관절이 아프다, 엉덩이가 한쪽으로 빠진다,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시 이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고관절 자체의 문제 말고 또 심각해지는 다른 문제들도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고관절은 사람의 몸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아픔을 호소하시는 부위, 목, 허리, 무릎, 이 세 개가 대표적이죠. 그 세 개의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주요 관절이 고관절입니다. 네, 지금 사실 조 대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주셨는데요, 고관절이 아프면 목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네.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고관절이 아픈 거하고 목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환자분 사실은 고관절의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허리나 무릎뿐만이 아니고 목까지도 사실은 연관이 가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고관절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용을 안 해서입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동작을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고관절은 엄청 큰 관절이기 때문에 한 번 움직이는데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쓰지 않게 되고 아프게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사실 사람들이 고관절을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다 걸어 다니면서 쓰게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면요. 쓰긴 쓰지만 평상시에 각도라든지, 예를 들면 1도에서 180도까지 전부 다 써야 되는데 1년 동안에는 170도, 그 다음 1년은 150도, 그 다음은 100도, 이렇게 각도가 줄어들면서 점점 그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아프게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골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다리뼈가 골반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오락실 조이스틱처럼. 이게 잘 움직여야지만 고관절이 잘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고관절, 이 움직이는 주변에, 뼈 주변에 아주 많은 작은 근육들이 붙어 있어요. 그 근육들이 잘 잡아줘야 움직일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 작은 근육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코어 근육들이 일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겉에 있는 큰 근육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랑 정말로 이게 의견이 너무 일치가 되는데요. 이 사실 대표님이 하신 이야기를 조금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고관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동그랗게. 사람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하고 고관절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어깨 고장이 나면 오십견이 오잖아요. 혹은 충돌증후군이라고 그래서 뚜각뚜각 소리가 나는데, 고관절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서 이게 동작을 할 때 고관절 안에 뼈가 이렇게 구르면서 동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구르지 못하고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때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고관절에서 뚜각뚜각 소리가 나는 것이고요. 대표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작은 근육들이 작동을 못하니까 위에 있는 이 멀리 붙어 있는 큰 근육들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여기 바로 고관절 옆에 붙어 있는 작은 근육들은요,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로 여기에 요 근처에 붙어 있는 근육과 멀리 붙어 있는 근육이 있는데, 멀리 붙어 있는 근육들은 이 고관절 자체를 드는 데 쓰이는 근육들이에요. 허벅지 근육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붙어 있는 뭐 치골근이라든지 작은 근육들은요, 사실은 이거를 바로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크진 않아요. 대신 얘들은 여기 작은 근육이 작동을 하게 되면 고관절 자체를 스무스하게 굴려주는 힘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작은 근육들을 제대로 못 쓰니까 스무스하게 굴려주지는 못하고 바깥에 있는 큰 근육들이 당기기는 하니까 자꾸 갖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뚜각뚜각 소리가 나고 나중에는 통증이 생기거나, 혹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부위까지 통증이 전이가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저도 이제 치료를 할 때 이 고관절 주변에 있는 작은 근육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이제 고관절 치료를 시작을 하고 골반의 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지만, 고관절 주변의 사타구니의 통증, 고관절의 통증, 이런 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고관절 바로 근처에 붙어 있는 작은 근육들을 찾아내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구를 수 있도록 해서 이 고관절의 원래 움직임, 쓰임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동차 타이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타이어가 한쪽이 계속 마모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거의 대부분 그 타이어만 아마 새 걸로 바꿔 끼우실 겁니다. 나머지 세 개는 다 괜찮은데 하나만 마모된다? 그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모된 타이어를 바꿔 끼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마모가 됩니다. 그 자리에. 왜 그런가요? 자동차 용어로 하면은 얼라이먼트라고 하죠. 얼라이먼트가 네. 맞아야 하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전체적인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림 현상 때문에 자동차 바퀴가 마모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도 저는 똑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의 중심은 골반이거든요. 그 골반이 우리 몸을 바르게 잡아주지 않고 불균형해지면 온몸에 불균형이라든지 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골반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주는데 가장 초점을 두고 운동을 티칭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네요. 그래서 어쨌든 골반의 균형 자체가 얼라이먼트 맞듯이 좌우 밸런스가 맞아야 이게 고관절의 움직임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근데 사실 환자분들도 보면 한쪽이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요, 그쪽으로 어깨도 아프고요, 그쪽으로 팔도 아프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동차로 치면 얼라이먼트예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요, 이 기울어진 쪽으로 힘이 계속 실리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계속 아파요. 무릎도 왼쪽으로 아프고 허리도 왼쪽으로 아프고 목도 왼쪽으로 아프고. 근데 환자분들은 그걸 잘 인지를 못 하시고 여기가 아프네, 여기가 아프네, 여기가 아프네. 사실은 한 가지 원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울어져서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운동을 알려주실 거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해볼 동작은 이 수건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다들 집에 이 수건 있으시죠? 자, 수건을 반 접고요. 다시 접고, 자, 이 상태에서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자, 바닥에 둘 건데 그 전에 제 발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발을 보면 이렇게 다들 발가락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게요. 발가락만 드셔야 됩니다. 발가락만. 자, 발가락이 잘 들리나요? 60도보다 조금 더 많이 들리는 게 정상 각도입니다. 자, 잘 안 들리신다면 고관절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수건을 동그랗게 말아서 발을 이렇게 잡을 겁니다. 자, 이걸 하는 이유는 운동을 하다가 여러분들 신발을 벗고 스쿼트나 한발서기를 해보시면 대부분 다들 어떻게 하냐면 발가락을 이렇게 움켜 잡아요. 이렇게 움켜 잡는 것도 고관절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발가락을 이렇게 움켜 잡지 못하게 이렇게 강제적으로 밟도록 하는 거죠. 수건 이렇게 밟아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한 다리를 살짝 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하셔야 돼요. 빠르게 하면 원래 쓰던 근육만 쓰기 때문에 아까 김학조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관절 주변에 붙어 있는 작은 근육들을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빠르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시선은 무조건 앞을 바라보셔야 돼요. 앞을 바라보고 천천히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최대한 뒤로, 발을 최대한 뒤로 가서 살짝 터치하고 다시 일어날 겁니다. 다시 최대한 뒤로 가서 터치하고 올라오기. 자, 이 동작 하실 때 엉덩이가 아프면 제일 베스트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 엉덩이 잘 보세요. 자, 쭉 최대한 갈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뒤로 가서 터치하고 올라오고, 다시 최대한 뒤로 뻗어서 터치하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다음 동작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햄스트링이 어딘지 아시죠? 허벅지 뒤. 자,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햄스트링이 고관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고관절을 잘 쓰지 못하거나 고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햄스트링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많이 찾아보면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많이 찾아보실 텐데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햄스트링 스트레칭 많이 하시죠? 이렇게 하면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 허리가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다시 제 이 옷을 근육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햄스트링을 스트레칭 하는데 허리 근육이 늘어나면 안 되죠. 자, 근데 보면 제 허리 뒤에 있는 이 옷이 햄스트링이라고 생각하고 주름을 한번 보실게요. 허리 뒤에 있는 옷이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허리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면 이렇게 뒤꿈치를 바닥에 대시고요. 이 골반을 우리가 이 물웅덩이 앞으로 붓는다 생각하시고 이 골반을 앞으로 이렇게 쭉 부어 볼게요. 여기 주름이 지금 안 펴지죠? 제 허리 뒤에 주름이. 이 상태에서 내려갈 수 있을 만큼만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 하던 햄스트링 스트레칭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햄스트링이 당기실 거예요. 자, 이 동작은 스트레칭이지만 정적 스트레칭, 쉽게 말해서 가만히 쭉 늘리는 스트레칭보다는 동적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스트레칭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자, 트월킹 아시나요? 이거 혹시 이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고관절을 앞으로 쭉 밀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밀었다가 올라왔다가 20개씩 3세트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음 동작은 저희 고객님 중에 70대 할머니 분이 계셨는데 고관절의 불편함을 느끼셔서 저희 센터에 찾아오셨고 운동으로 관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고객님이 가장 효과를 봤던 운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대로 누우셔서요. 누우셔서 처음에는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누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다리 하나를 올려서 버티기. 10초 버텼다가 내리고요. 들어서 10초 버텼다가 내리기. 자, 이게 편하시거나 이 동작이 어렵지 않으시면 이제 그 다음 동작이 있습니다. 자, 발바닥에 책을 하나 올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버티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30초 버텼다가 다시 내리고요. 다시 30초 버티기. 자, 이 30초 버티는 것도 쉽다. 그러면은 이 책을 발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천천히 움직여 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동작 하실 때 이 고관절에 뻐근한 느낌이 드시면 잘 된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운동 2가지 그리고 스트레칭 가르쳐주신 조재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 허리 아픈 분들 혹은 무릎 아픈 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인체의 가장 중심인 고관절의 움직임이 줄어들면 사실은 우리가 허리를 숙이더라도요, 허리를 많이 써서 숙이는 사람하고요 고관절을 써서 숙이는 사람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 고관절의 움직임이 줄어들면 허리를 불필요하게 과하게 쓰면서 허리에 탈을 내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관절이라고 하는 관절은 굉장히 중요도가 높고 이 쓰임을
잘 가져갈 필요가 있는 관절이라는 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조재현 대표님 한번 고관절 건강 혹은 전체적인 어떤 운동 건강에 대해서 네.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저희 가족한테든 저희 회원님들한테든 저희 교육생분들한테든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딱 세 가지 관절을 잘 움직이면 세 가지 관절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관절은 등, 고관절, 발목 이 세 가지 관절이 잘 움직이고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한다면 목, 허리, 무릎 관절이 좋아할 거다. 그래서 그 관절들이 각자의 위치에 맞게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뭐 불편하거나 뭐 다치거나 뭐 통증이 생기거나 불균형이 생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근육은 사용을 해야 좋아집니다. 네, 대표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우리 대표님하고 여러 가지 다른 관절들에 대해서도 운동을 좀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운동들은 사실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운동들이거든요. 대표님이 또 창안하신 운동들이기도 하고 네. 또 연구 개발을 계속 하고 계신 운동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표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증요정 김학조였습니다.